12분이라고 하셨죠? 네. 저는 인천에 있는 복지가 아니고요. 경기도가 이런 것들을 먼저 선도적 한 거에 대해서 되게 부럽고 또 반갑고 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저는 작년에 인천시 사회복지관협회 교육정책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의 연구 용역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 ESG 관련된 그 조직 경영에 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적용 관점에서의 사회복지관들이 왜 ESG를 해야 되는가를 그냥 짧게, 말이 좀 빨려지긴 하겠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연구를 했고요. 이런 보고서를 작년에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나 서비스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에 대한 상황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매스컴에서는 보도가 되니까 고민을 하셨지만 실제 기관 적용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런 지속 가능한 실천에 대한 사회복지 현장의 고민들을 어떤 실천에 대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저는 ESG를 말씀드리는 거지 ESG가 맞는 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ESG가 아니라 뭐 ABC 모델이든 CFG든 또 다른 모델이 있으면 더 좋은 모델을 찾아서 조직의 혁신을 도모할 시기이다라는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고요. 이 김영령 교수님 자료집에 보면, 교육 자료집에 보면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될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리스트업 시켜놓은 겁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사회 현상들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조직들은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20년 코로나 발생하기 이전으로 경영체계를 다시 회귀시키면 그게 정상화일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장은 변화하고 당사자의 서비스 패턴도 변하고 정책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조직도 그에 맞춰서 변화를 도모하는 시점이 됐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는 거죠. 아마 이 레이커레프라는 책도 읽어보셨을 텐데요. 영국 사람이죠, 저자는. 영국의 변화를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과거의 방식 제도는 현 시대의 문제에 적절치 않다라는 것들을 주장하면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비만, 고령, 노동, 전염병, 기후위기 같은 사회적 이슈를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들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사회복지 현장은 왜 ESG를 해야 되는가? 저는 5가지 이유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적시성입니다. 사회복지 현장도 변해야 되고 그 변화의 흐름을 타야지만 결국 사회복지 조직의 실천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 변화에 우리가 순응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면 분명히 지금 현 정부의 정책도 경쟁을 유도를 하고 있고 결국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조직의 혁신, 변화는 중요한 시기인데 그걸 무엇으로 할 것이냐? 저는 ESG를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 ESG는 우리의 용어는 아니었지만 대중적 언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나 이것들을 대중적으로 알리기에 훨씬 더 의미가 있다,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실천을 위한 시적절한 변화의 도구로서 ESG를 선택해보자.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가치적인, 어차피 우리 사회복지는 가치적 실천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올해로 27년차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데요. 제 아주 오래된 지인들도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아직도 그 일하고 있니? 너 착한 일 하는구나. 넌 좋은 일 하는구나. 라고 저를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좋은 일 하는 사람 정도로 제 지인들도 알거든요. 그런데 저희 세화복지관은 작년부터 ESG 경영한다라고 선포를 했고 주민들에게 포스터를 알리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주민 중에 한 분이 우리 남편도 ESG 기업 다니는데 세화복지관도 ESG 하세요? 저희가 설명드리지 않아도요. 대중적 언어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실천의 가치들을 대중적 언어로 설명하고 알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 ESG 경영이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프로그램을 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꾸만 저한테 물어보세요. 세화복지관 ESG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ESG는 절대 사업이 아닙니다.
가치를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알리기 전에 우리가 그 가치를 함의하고 있는가, 조직원들이 동의하고 있는가, 그리고 삶 속에서 나는 그것들을 내 삶 속에 실천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내재화되고 실천에 동의가 됐을 때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지역 주민에게 사업으로 소개시키는 거죠. 그거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복지 역사에 봤을 때 무브먼트라고 했던 운동성 있는 실천이 ESG로 나타나야 된다. 그것들이 가치지향 실천이다. 결국 그것들은 우리를 신뢰할 거고 우리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높여줄 것이다 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ESG를 선택해보자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많은 기관들이 여전히 환경운동, 환경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세요? 사회복지 조직에서 왜 환경운동에 관심을 갖게 됐죠? 왜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게 됐죠? 그 근거는 뭐죠? 그냥 남들이 하니까? 심각하다고 하니까? 그 근거를 찾자는 겁니다. 결국 ESG 복지 경영을 통해서 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실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단순한 기후위기 문제가 아니라 저스티스 문제, 정의적 관점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느끼는 더 어려운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냥 캠페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적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련된 기후위기 정의적 관점의 실천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ESG 경영은 아주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패스. 네 번째는 파트너십입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기업들이 지금 ESG 경영하면 마케팅을 하는데요. 뭐만 보이죠?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SG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E예요. 왜? 그게 편하니까 보이기 쉽고 SG는 속내를 드러내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기업은 ESG 경영을 2025년부터는 해야 돼요. 모든 기업들이. 지금은 대기업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강제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면 대기업들은 자기 자본과 자기 인력을 가지고 별도 부서를 만들고 하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되게 많다는 겁니다. 결국 지역사회를 모르고는 ESG 실천을 지역사회에서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지역사회를 잘하는 기관이 누구냐? 결국 우리 사회복지 기관이라는 거죠. 결국 많은 ESG 기업들은요, ESG를 알고 있는 비영리 단체를 찾을 겁니다. 결국 저희도 지금 실제 그렇게 송도에 있는 포스코 ENC랑 그렇게 사업들을 2년째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많은 기관들이 선도적으로 하는 사회복지관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ESG 기업들이 ESG를 알고 있는 비영리 단체를 선택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 기관들이 ESG 경영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기업과 협업했을 때 지역사회에 훨씬 더 많은 임팩트, 사회적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파트너십 관점에서 ESG를 실천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다 관련 리스크 매니지먼트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논문에서도 사회복지 조직에서 일어나는 내적 위기, 외적 위기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많은 위기들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런 위기들, 내적 위기, 외적 위기들. 그리고 이런 위기들을 잘 관리하지 못한 기관들은요, 조직이 해체되기도 하고요, 위탁이 취소되기도 하고요, 법적인 책임을 물기도 합니다. 조직원들이 데모스트레이션도 하고요. 결국 그런 조직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사회복지 현장의 가치가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가치들을 이성적으로 아는데 마음으로 실천하지 못하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리스크가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 ESG 경영이라는 건요, 결국 사업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합의고 우리 조직이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ESG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지를 먼저 진단하고 합의했을 때 ESG 경영은 현실화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ESG 경영을 복지기관들이 실천하고 그것들을 실제 적용했을 때 조직의 어떤 위기관리 능력은 탁월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 사회복지 조직이 ESG 경영을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할 시기다라는 말씀으로 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거 보니까 끝나라. 김영일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제발 ESG를 사업적인 접근을 하지 마라.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ESG 사업 없을까? 이러한 관점. 근데 이거는 저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도 이제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ESG들은 최고 결정자들 임원들이 야, 우리 좀 ESG 사업
뭐 사회복지기관 파트너 좀 잡아서 뭐 쌈박한 거 없어? 언론에 실을 만한? 근데 그 사람은 발언한 사람들은 이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전히 이제 복지기관 내에서도 우리 이제 질의가 들어온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 유형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기관에서 실현 가능한 ESG 프로그램이 뭐 없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근데 왜 복지기관 내에서도 이러한 좀 인식들이 반복될까? 잠깐만, 프로그램, 사업들을 ESG 관점에서 새롭게 이렇게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어프로치가 계속 좀 계속 왜 그런 어프로치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들이 왜 계속 발생하는지 관장님 보시기에는 왜 발생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좀 시프트 시킬 수 있는지 뭐 그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는요, 사실은 사회복지 시설들이 보건복지부 평가나 지자체 평가를 받으면서 평가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이제 의원님도 계시고 또 많이 경기도에서 관심을 갖지만 ESG를 어떤 제도화시키면서 평가의 어떤 하나의 도구로서 ESG를 활용하는 건 전 절대적으로 ESG를 실패하는 하나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물론 평가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보조금을 받고 또 S의 책임을 다하는 이해관계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는 정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건 저희 S의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ESG를 확산시키는 목적으로 해서 평가를 먼저 한다? 결국 거부하거나 또 실적화시키는 일들만 양산해내는 가치는 사라지고 제가 그래서 사실 저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세화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세요? ESG? 어떤 성과가 있으세요? 전 말합니다. ESG 사업 별도 사업 없고요. 지금 성과 낸 거 없습니다. 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과 3년간의 ESG에 관한 논의를 했었고요. 저희는 올해 재위탁을 받으면서 ESG 경영 선포를 한 거고요. 지금 제가 발표는 못했지만 자료집에 보시면 5개년간의 로드맵을 선정하는 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직원들과 합의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거 의미가 있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ESG라는 가치를 실천해 보니까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정말 의미 있는 실천이구나. 그걸 느꼈을 때 그것들을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것들의 일부는 사업이에요. 그게 사업이에요. 평가를 받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쉽게 ESG를 이해하고 참여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ESG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만들어내는 건 거꾸로 가는 것이다. 그 본질이 훼손되는 것이다. 그래서 ESG 지표를 만들든 평가를 만들든 그게 우리다운 실천인가에 대한 본질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기업이 하는 방식의 어떤 지표를 가지고 공시를 하고 측정을 하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본질은 사라지고 결국 순위만 남기는 또 거꾸로 가는 잘못된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